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된다 라는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만족했다면 끝부분에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물리셨던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요 시점에서 마음이 약간 좀 쿵닥쿵닥 거리다가 또 매수 타점도 놓치고 매도 타점도 놓쳐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수익성이 이미 낮아 있는 사람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는 자는 아무래도 이번 주 때까지는 좀 더 보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당한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매수를 몇 분할로 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만의 기준점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져 있으면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에 있는 영상들을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그러면 당연히 자기만의 기준점이 지금도 잡혀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투자할 때 항상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난 몇 분할로 들어갈 것인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볼린저 밴드 구간대를 이미 이탈을 했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최고가 구간에서도 당연히 이 구간대를 이미 넘어갔으니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이미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금융서비스위원회 SEC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폐지 결의안의 승인 투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31명 폐지가 찬성을 했고요. 20명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쪽 대립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폐지를 했던 이유는 자산의 변동폭이 워낙 큰 자산이다 보니까 회계 지침에다가 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거 일부 빼달라라는 추형인데 이거는 이제 승인 투표를 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리고 좋은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 주의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회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것도 너무 중국인의 대다수가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중국인의 한 절반 정도만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호재이죠.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여전히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사주려고 벌써 총알 장전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6억 규모의 전환형 선순위 채권 발행 계획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 추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무섭냐라는 것입니다. 무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고점을 거의 다 갱신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지만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 플랫폼을 제끼고 비트코인이 상각보다 많이 올라왔고 이제 탑 10에 있는 유일한 자산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기영 대표도 트윗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으로 인해서 신규 자본 유입이 계속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린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플 금융 순위 패턴에서
당당하게 업비트가 상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27위, 21위, 어느 순간 2위에서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물 ETF를 통한 비트코인 매입 개수가 3만 개이고 채굴된 비트코인은 6,16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는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블랙록 산하펀드 투자 목록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를 했다라는 건 다른 ETF의 투자 운용 패턴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추가될 수 있고, 그러면 더더욱 이 화력은 충분히 더 많이 남아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아직 시작한 게 빙산의 일각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여전히 순유입량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유동성 위기라고 하면 우리는 좀 겁먹을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유동성 위기가 온다라는 건 그만큼 구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여기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굳이 여기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또 가격이 눌릴 때 항상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좋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서버도 터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버벅거리기도 했었고, 그런 영향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기도가 좋았는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형태였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당히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관심도가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비트코인 미래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 ETF가 미국만 됐어요. 참고로. 그러면 아시아 쪽 한국은요, 일본은요, 중국은요, 싱가포르는요, 홍콩은요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할 수 있을 만한 ETF 상품이 확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가 남아져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겁을 많이 먹을 필요성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OTC 거래나 또는 시장가 매매로 긁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겁을 먹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장기적인 패턴으로 비트코인 여전히 결제 방식밖에 안 된다, 쓸모가 여전히 없다라는 걸 이제 고정관념을 타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BRC20 토큰이 이제 이번에 등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또 여러 가지 발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통은 있지만 발전해주고 있다는 게 또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파이, 나카모토 파이낸스, 그 다음에 오렌지 크립토 등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그 안에서 이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도 조만간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쓸모가 없을까요? 그건 이제 시간이 이미 답을 어느 정도 보여져 있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요, 손이 안 가요, 이런 형태가 아직도 감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 대비야 내 위치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조정에 있는 패턴을 어떻게 내가 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세금을 내고 싶진 않아 라고 하면 이 세상 그냥 돈도 벌 필요가 없겠죠. 왜 세금을 기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월급도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언가를 좀 얻으려고 하면 약간의 좀
내가 내려놓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득적인 구조를 100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한 1, 2 정도는 양보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좀 봐야 시장에 투자할 때도 마음의 흔들림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가짐이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주말 시즌 지나고 나서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보았더니 여전히 굳건하게 54%를 잘 견뎌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항상 투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구 이 내용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떤 문구냐? 자,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랑 뭐 톡이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제 톡은 아닙니다. 퍼왔습니다. 네, 내가 넣을 날 때 넣었으면 대학 학자금 대출 빚이 아빠 빚이랑 다 갚았겠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톡이 왔죠. 아빠 친구들도 벤처붐 일어났었을 때 코스닥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깡통찬 친구들이 많다. 자본주의에서 누군가 벌면 또 다른 사람이 잃길 마련인데 내가 승자일 거라는 환상은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단타로 먹고 단타로 빠지면 되지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코가 깨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은 그냥 취미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존중은 해드릴 수 있어도 나 이거 직업으로 해서 전업으로 좀 할게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에 있는 증권사의 트레이더 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직업군이 금융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 3배, 4배, 5배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비슷한 정도만큼 맞춰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산 차트 안에서도 롱이 이렇게 세게 깨지면요. 한동안 방향성 추세는 조금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9월부터 지금까지의 롱 포지션 가장 역대 최대치로 끊어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약세는 이번 주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때 롱이 깨졌을 때에 있는 추이는 횡보장이 좀 컸고 그래서 방향성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그 전에 롱과 숏이 교차되면서 다 터져주면서 좀 더 올랐고 롱 포지션이 좀 더 깨진 점이 오히려 숏도 같이 반 이상 깨져줌으로써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건강한 투자를 좀 지향하는 형태에서 저 마지막 내용 한번 다뤄드린 거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